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달간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해보고 그 배경이 된 주요 뉴스와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는 어떤지, 반도체 업계 전반의 흐름과 전망은 어떠한지, 또 삼성전자 등 경쟁사와의 비교, 외국인 기관 투자 동향, 증권가의 평가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월 중순 무렵만 해도 SK하이닉스 주가는 약 18만원대 수준이었는데요. 그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6월 중순에는 24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6월 17일 장중에는 한때 26만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주가가 30% 이상 급등한 셈인데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과 비교하면 SK하이닉스 주가의 강세가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 가파르게 오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5월 초부터 최근까지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요. 최근 한 달 반 동안 외국인이 2조 원대 중반 규모로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다는 집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히 올라 현재 SK하이닉스 주식의 약 55%가 외국인 손에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소폭 줄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이른바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기관의 매수 행렬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향후 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AI 인공지능 관련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작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혹한기를 겪었지만 최근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열풍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목됩니다. AI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GPU 등 고성능 칩이 필요한데 이들 칩에는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고 용량 큰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차세대 D램이 들어갑니다. SK하이닉스는 이 HBM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에 SK하이닉스의 HBM3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32까지 가장 빨리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HBM 특수로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고 그 바람이 주가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거뒀는데요. 참고로 SK하이닉스는 2023년에 연간 7조 원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과 1년 만에 올해 1분기에는 매출 약 17조 6천억 원, 영업이익 7조 4천억 원을 올리며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2분기 역시 매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뉴스와 주요 이슈들을 조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언급한 AI 반도체 붐이 최대 화제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 열풍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고성능 AI 칩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 AI 칩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훈풍의 메모리 한파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져 힘들었던 상황이 이제는 HBM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공급이 달릴 만큼 개선된 것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HBM 부문에서 다소 뒤처진 모습이라 이 부분이 두 회사 주가에 희비를 가른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도 HBM3이 개발과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품 신뢰성 검증이 지연되며 아직 본격 공급은 못하고 있죠. 최근 삼성은 AMD와 협력해서 HBM 관련 기술적 난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라이벌 대비 우위 덕분에 SK하이닉스가 투자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급망과 국제 이슈도 짚어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출 규제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은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예외 승인을 받아 간신히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9%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외 정책 변수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어요.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메모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 제품을 자국 인프라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현지 업체들의 추격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 격차가 커서 당장 위협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죠. SK하이닉스는 이러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급증하는 HBM 수요에 맞춰 생산 능력을 확충하면서 제조 장비,
공급망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HBM 제조에 꼭 필요한 TC본드라는 장비의 경우 그간 한미반도체라는 국내 업체의 설비를 주로 써왔는데요. 수요가 워낙 늘다 보니 SK하이닉스는 새로운 공급처로 한화세미텍과 추가 계약을 맺어서 장비 조달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장비 수급을 안정시켜야 폭증하는 주문을 제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또한 정부 역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의 투자 환경을 돕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SK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와 주요 제품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D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작동 속도를 책임지는 휘발성 메모리고 낸드는 SSD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D램과 낸드 두 분야 모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D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업체이고 낸드 시장에서도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2020년대 들어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여 솔리다임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낸드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매출의 절반 이상은 D램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낸드 플래시 등에서 나옵니다. D램 안에서도 PC용, 모바일용, 서버용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DDR5처럼 최신 규격의 D램과 앞서 언급한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러한 첨단 메모리 제품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구조도 예전보다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PC용 메모리 등 범용 제품이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속 메모리처럼 부가가치 높은 제품이 SK하이닉스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곤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022-2023년에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재고 누적과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지나 2025년으로 들어서며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공급 조절과 새로운 수요 창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메모리 제조사들이 작년 안에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를 연기하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 애썼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PC, 스마트폰 같은 기존 수요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자동차 전장, AI와 같은 신수요가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AI 붐은 예상보다 강력해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이는 결국 메모리 주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올해 들어 D램과 낸드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D램은 일부 제품의 현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낸드도 가파르진 않지만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죠.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는 메모리 가격이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경기가 좋아지면 업체들이 다시 증설에 나서고 그 결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사이클도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정점을 찍고 다시 조정 국면이 올 텐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까지 비교적 탄탄한 업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2025년 말 2026년 사이에는 공급 증가로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경쟁사 비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메모리 업계에서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막강한 생산 능력과 점유율로 군림해온 세계 1위 기업이고 SK하이닉스는 그 뒤를 바짝 추격해온 2위 업체인데요. 흥미롭게도 최근 실적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몇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합계는 약 16조 원에 달하는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3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일부 전망은 2025년 연간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37조 원에 육박해 삼성전자 전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예상치 약 28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이클에서 SK하이닉스의 기세가 이례적으로 강하다는 뜻이겠지요. 이러한 격차를 만든 결정적 요인은 바로 HBM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부터 세계 최초로 HBM3를 양산하여 엔비디아 등에 공급하며 시장을 선점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HBM 신제품 개발과 양산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그 과실을 제때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메모리 외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최첨단 공정 경쟁에서 대만 TSMC 등에 밀리며 파운드리 부문에서 상당한 영업 손실을 내는 등 부진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등 다양한 사업을 가진 종합전자기업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분야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이번 사이클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는 메모리 순수 플레이어인 SK하이닉스 쪽에 더 유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는 막대한 자본력과 종합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HBM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세 공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AMD와 손잡고 HBM 관련 기술 이슈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세계 3위 메모리 업체로서 HBM 생산 능력 확대에 힘쓰는 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먼저 구축한 신뢰를 기반으로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치고 나간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수급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SK하이닉스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덕분에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SK하이닉스 주식 금액이 2조 7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가 바로 SK하이닉스였죠.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도 SK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쌍끌이 매수 양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러한 수급 개선이 주가를 밀어올린 한 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5%를 넘어섰는데 이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자금이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참고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최근 약 180조 원을 넘어서며 코스피 2위 자리를 굳혔고 이는 삼성전자 시총약 350조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것도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 그만큼 시장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가 급등 국면에서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며 최근엔 다소 순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통계도 있는데요. 네이버의 내 자산 서비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약 3만 9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약 16만 8,678원이고 이에 따른 평균 수익률이 무려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개인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짭짤한 평가 이익을 거두었다는 얘기겠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은 최신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종전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SK하이닉스가 한번 잡은 AI 메모리 분야 리더십을 쉽게 놓치지 않을 것이고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내년 도입될 HBM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선도적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또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8조 8천억 원에서 9조 원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최고 32만 원까지 제시하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은 3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4분기에 일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HBM 매출 비중이 높아 가격 하락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디램 매출 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HBM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양산될 HBM사는 기술 난도가 더욱 높아 초기에는 수율 생산 품질 안정성이 승부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경쟁사를 앞서 있어 향후에도 우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증권가의 모든 의견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는 지나친 낙관론에 경계심을 나타내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통상 압력이나 관세 이슈 등 대외 변수가 하반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7만 7천 원에서 24만 4천 원으로 신영증권은 28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발 공급 증가 가능성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IT 수요가 다시 위축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반적인 분위기는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0만 원대 중후반이었는데 최근에는 3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함께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살펴본 여러 호재들 덕분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 메모리 사이클 반등,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이 맞물리며 SK하이닉스는 현재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겠죠. 더불어 7월 말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입니다. 실제 성적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거나 웃돈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탄력을 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기대치를 밑돈다면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큰 호재가 소진된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 뉴스로 급격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업황 특성상 1, 2년 뒤를 내다보면 언제든 공급 과잉이나 수요 둔화로 다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겠죠. 종합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당분간 우상향 흐름을 보이겠지만 중간중간 숨 고르기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예상해봅니다. 지금과 같은 AI 특수와 업황 개선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말까지도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비교적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중간 말씀드린 글로벌 무역 이슈, 경쟁 심화, 경기 변동성 등의 위험 요인은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영상에서 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일 뿐이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최근 한 달 주가 흐름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보고 반도체 업계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알찬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